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보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서동수 대리의 오늘 이슈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경제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금리 인상, 물론 이제 제니 옐런 의장이, 시장에서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은,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나 뭐 이런 부분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좀, 이번 시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미국 경제 좀 우리가 어떻게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지금 시기상 어쨌든 4월 달 들어서 미국 경제가 1분기에 어떠한 성적표를 가지고 왔나 이제 FOMC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밝혀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화두는 GDP 성장률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좀 이번 주에 있을 지표들을 하나하나씩 조금 예상을 해보면서 과연 이제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짚어보는 상황이 지금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잘들 아시겠지만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내 무조건 그리고 뉴욕의 연준 총재인 더들리 총재도 올해 말 무조건 하겠다.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는 현재 이제 9월 달에서 이제 올해 말로 이렇게 좀 모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이번 주 이제 그 일정이 뭐 화요일부터 해서 사실 화요일날 수요일날 FOMC 미팅이 있고 수요일날 이제 뭐 어나운스먼트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뭐 고용지표 관련돼서 그리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PMI라든가 ISM 이러한 제조업 지표들이 나오는데 사실 1분기 동안 강달러 현상 강달러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상당히 좀 고통받는 것들이 이러한 지표들로 인해서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이런 것들 좀 많이 이제 사실 좀 뻔하긴 한데요. 뭐 뻔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연초부터 저희가 지표를 쭉 돌려봤을 때 네.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민했던 부분이 많거든요. 하지만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에 저희가 고용지표 충격적인 수치를 한번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아주 크게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1분기 GDP 성장률 역시 아주 기대감이 크지는 않은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외신 쪽에서 봤을 때 예측을 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단 외신 쪽에서는 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표들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들 하나하나 좀 이렇게 예상을 하는 이러한 좀 기사가 나왔었고요. 네. 뭐 금리 인상 이전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을 올리느냐 마느냐 좀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증거들로 채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네.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좀 한번 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내셔널 홈 프라이스 에버리지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화요일 날 이제 케이스 실러 지수가 이제 화요일 날 나오게 되는데 한 5개월 동안 한 4.5%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었었는데 네. 4.7%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도 약간의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매매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존 주택 매매가 좀 늘어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좀 돌고 있는 이러한 좀 효과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화요일날 컨슈머 디튜드 그러니까 소비자 뭐 신뢰 지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소비자 신뢰 지수 특히나 미시간 대학에서 나오거나 이제 블룸버그 컨슈머 컨피던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우상향 추세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103포인트 정도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에는 한 101.2 정도 됐었거든요. 101.3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한 102에서 103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이런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약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고요. 네. 다음부터 이제 수요일부터 해서 우리가 GDP 관련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 이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2014년도 컨센서스와 실질적으로 나오는
그 GDP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작년 같은 경우 3분기에 5% 누구나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다가 3%대로 떨어지고 이번 1분기는 아주 그냥 뭐 2.8%에서 시작했던 것, 2.9%에서 시작했던 컨센서스가 지금 1.0%에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1.0%면은 뭐 거의 한국 경제 성장률 0.8%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근데 재밌는 것은 사실 그 전에 GDP 성장률은 이미 좀 죽을 많이 써놓은 상태입니다. 뭐 한파 폭설로 인해서 뭐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안 좋았다, 뭐 정부 지출이라든가 이렇게 좀 둔화가 된 상태다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대자비 현상이 보이면서 또 이러한 것들에 비해서 또 기저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또 충격은 또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지금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이게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초록색 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금융위기 이전에 10%에 육박했던, 이렇게 밑으로 10%까지 육박했던 실업률이 지금 5.5%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 그리고 노란색하고 흰색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괴리가 있죠. 같이 이렇게 턴을 하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진짜 고용에 들어가는 이런 코스트, 비용 자체가, 인덱스 자체가 올라오질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고용을 하는 만큼 임금이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늘어나고는 있지만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뭐 미국의 GDP의 70%는 소비로 이루어졌는데 근로자들의 임금이 늘어나지 않고 시간당 임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소비가 당연히 늘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인 물가라도 직결이 된다. 다음 그림 보시면 특히나 CPI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완전히 그냥 밑으로 내려앉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에 유가가 뭐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서 작년 하반기에 이러한 것들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뭔가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의 실적이 늘어나는 만큼 근로자들의 실적 임금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소비 진작으로 전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좀 선순환 구조로 아직 체인으로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에는 PMI하고 ISM 지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 두 지수, 두 그림을 차례로 보시면 다 우하향하고 50을 하회하는, 특히나 PMI 같은 경우는 50을 하회를 하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또 50대까지,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55에서 65 사이 이렇게 있으면은 되는 것들, 있어야 될 것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왔다.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가 기업들의 실적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증명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분기에 관련된 지표들은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라고는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이제 그 주택 판매도, 주택 가격이라든가 판매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됐다고는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요. 네. 저유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지금 못 맞추고 있는 상태, 그리고 또한 그 임금이라는 소비 진작도 전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1분기 미국 경제는 상당히 우리의 기대치보다 많이 낮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대치도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작년 연말에 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의 어떤 추세는 많이 좀 꺾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사실 이번 FOMC는 둘째치고요. 다음번에 6월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좀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1분기 지금 이런 식으로 죽을 써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옐런 총재께서도 전 세계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지금 자국 내 경제도 이렇다 할 지금 개선을 저번에 작년 3분기에 반짝 실적 이외에는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율도 6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미미하다라고 아직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설은 이번에 시장의 반응과 같이 전혀 지금 문제가 없었었죠. 미국 시장 안 떨어졌습니다. 우리 지금 수개월 동안 올해 들어가지고 1, 3, 4월에 FOMC 회의하기 한
일주에서 한 열흘 정도 되면 그냥 뭐 금리 인상해서 이머징에서 자금 다 나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뭐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일단 9월 정도까지는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 옐런 의장 말씀하셨다시피 글로벌 경제가 좀 회복되는 추이를 보고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보였었지만 사실은 미국 경제도 아직은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지금 1분기 지표를 쭉 살펴주셨는데 컨센서스 자체도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우려감은 이번 FOMC 회의에서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 파급력으로 봤을 때 대리님 일단 FOMC 전후로 사실 시장이 크게 많이 흔들리는 거는 굉장히 좀 당연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까요? 일단 1분기 실적, 그러니까 1분기에 미국 경제가 상당히 부진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저유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목표가 훼손이 되었고 강달러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익들이 조금 그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다는 측면에서는 1분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뭐 시장을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2분기가 1분기보다 좋기 때문에 상대적인 기저효과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라든가 2분기 달러도 그 전보다 지금 강세가 조금 완화가 된 상태. 그리고 저유가도 우리 43불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 55불 이상에서 지금 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가 측면에서도 조금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면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GDP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더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됐든 2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계속 좀 훈풍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국 시장에 대입을 하게 되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현재 그 완전히 그 증시 그 화랑 장세는 화랑은 아니더라도 이제 우상향 패턴은 어느 정도 계속 갈 수 있다. 언제까지? 6월 16일에 FOMC 회의에서 뭐 7월 금리 인상이라든가 9월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다음 넥스트 미팅까지는 우리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미국의 1분기 사실 어닝 시즌도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강달러로 인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예. 하지만 예상보다 좀 긍정적으로 실적을 발표가 해주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금리 인상 시기 역시 6월 가능성이 여전히 언급이 되고 있지만 지금 지표들 쭉 살펴드렸었는데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나아질 2분기 여기에 대비해서 9월로 아마 미뤄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 함께 나오고 있고요. 시장의 흐름은 좀 판이 깨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의견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